자, 봅시다. 지금 오늘 할 내용인데 표준 정규분포.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배우는 것이 크게 두 종류를 배웠단 말이야. 이산 확률 변수, 맞죠? 확률 분포표 만들어가지고 위아래 곱해가지고 맞죠? 변수랑 확률 곱해가지고 다한 평균 나오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에서 분산 찾고 평균차 찾고 하던 거 맞지? 그리고 지금 이산 확률 변수 말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률 변수에서 말하는 연속 확률 변수 X는 별게 없었어. 왜? 연속 확률 변수에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된 fx식을 주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주던가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는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다. 요거 하나인 거 말고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 배웠던 건 이게 다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각형을 해야지 넓이를 구하니까. 맞지?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제 확률 함수의 식이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 있는데,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든지 자연현상 같은 것들이 희한하게도 모든 경우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 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그래프다. 대칭이 되는 기준은 x는 m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어쨌든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1이니까 이 아래쪽의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반쪽씩 0.5, 0.5가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n- 시그마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못 구하니까 표에서 다 준다고요. 맞지? 값들을.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fx라는 그래프를 만들 때 시그마라든지 m이라든지 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 높이라든지, 맞죠? 시그마가 커질수록 높이는 어떻게? 낮아졌죠. 맞지? 시그마가 작을수록 높이는 높아졌고요. m의 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맞지? 그거를 여러 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래프가, 자, 이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래프라고 하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n normal distribution 해가지고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 이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럼 누누이 말하지만 m이 뭐냐에 따라서 위치도 바뀔 거고 시그마가 뭐냐에 따라서 높낮이도 바뀌니까 그래프가 다 달라서 확률을 구할 때 넓이를 우리가 다 계산을 못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이거라는 거죠. 표준화. 이게 이제 사실상 통계 부분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 그냥 뭐다? 저게 다예요. 결국은 내용이. 맞죠? 자,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정규분포 곡선 그려가지고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지점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넓이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된 값을 보고 우리가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리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n과 시그마 조합이 무한대의 조합이 나올 텐데 그 모든 그래프의 값을 다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의 그래프만 줄 테니 그것만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0,1의 제곱으로요. 맞지? 그러면 이 식에서 시그마가 1이 되고 m이 0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는 딱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니까 그 그래프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평균이 0, m이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대칭형의 종방의 그래프를 하고 표준화 했을 때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적죠. 확률 변수 Z라고 적습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표에 어떻게 적혀 있는 거야? 확률 변수 Z가 0부터 특정한 값 Z까지 값이 0부터 어디까지 표에서 이제 넓이가 얼마인지 알려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인 Z로 바꾸는 일입니다. 맞죠? 그걸 표준화한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통계의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맞지? 그럼 표준화하는 방법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때려 넣어야 됩니다. Z를 어떻게 하면 된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n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식으로 증명해보면은 모든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0과 1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모든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서 확률을 계산하겠다라는 것만. 자, 지금 내가 잡다한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상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뭐만 기억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유형 8번부터 하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자, 589번 봅시다. 589번. 자, 확률 변수 x랑 y가, 있는데,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10,2의 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20,4의 제곱을 따르고 있답니다. 확률 변수 x는 뭔지 모르겠지만,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가 되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는 정규 분포고요. 자,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랬을 때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x가 12부터 16까지의 값이랑, 자, y가 24부터 k까지의 확률이 서로 같을 때 k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표준화를 모르는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봐봐. 표준화를 모르는 상태면, 자, x와 y의 그래프가 똑같이 대칭인 종모형인데 그게 조금 달라요. 왜? 얘는 평균이 10이고 얘가 평균이 20이니까 x의 평균이 여기 있다 치면은 y의 평균이 20이니까 좀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그래프가 여기 평균에 대해 대칭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x의 확률을 어디서부터? 12부터 16까지. 이거 넓이를 구한 게. 맞죠? 자, y가 이제 확률 변수 y가 24인데 이거는 표준 편차가 4잖아. 맞죠? 그러면 얘보다 표준 편차가 어떻게 더 커졌잖아. 맞죠? 그럼 최대값이 더 줄어드니까 제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낮아지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맞지? 이게 확률 변수 y의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24부터 k까지. 이거 넓이를 구하는 게 이거랑 넓이가 같아야 된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맞지?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네 이거 넓이 구하려고 하면은 수투에서 나오는 미분 적분을 배워.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을 배워도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적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계속 말하는 거 뭘 해야 된다?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x도 어떻게? z로 바꿔야 되고요. 맞지? y도 z로 바꿔요. 어떻게? 평균이 0,1이 되도록 바꿔서 나타내면은 값이 하나로 존재하니까 그걸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x를 z로 표준화한다. 자, 그럼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그마 분의 그 확률 변수의 시그마 분의 변수의 값 빼기 평균이에요. 맞죠? 자, 그럼 x의 10이랑 16을 표준화할 거예요. 그러면 11을 표준화할 방법이 뭐예요? 확률 변수 x의 시그마 분의 2분의 맞죠? x의 값 빼기 평균 10을 한 거랑, 자, 이거는 시그마 분의 16에서 평균의 값 10을 뺀 거에 확률을 계산하라. 즉 표준화하면 x는 12부터 16까지의 확률이 어디서부터? 2분의 2부터 2분의 6까지의 확률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y도 표준화를 하라는 거예요. y도 어떻게 z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y의 값을 24를 표준화하면은, 자, y의 표준화는 시그마 분의 뭐분의 4분의 24 빼기 평균값 하면 4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럼 z k의 값을 표준하면 어떻게? 시그마 분의 k가 먼저 모르겠지만 k 마이너스 평균 20을 해서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확률이 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k-2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게 확률이 어떻게? 같으려면 k가 얼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하고 나니까 확률 변수 z니까 같은 그래프야. 1부터 3까지 같으려면 당연히 얘도 1부터 3까지랑 같아야 돼요. 맞죠? 또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도 같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건 1이니까 표준하면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얼마다? 30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라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592번.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진짜 실제 문제들이죠.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49마 10의 제곱.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분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다 말을 해준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뭔지 몰라도 돼. 우리가 하는 건 뭐 표준화만 할 줄 알면 끝이다라는 거지. 자, 정규분포 49마 10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보고 x가 35 이상 55일 확률변수 x가 35 이상 5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거 못한다니까, 계산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x를 z로 표준화하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x의 값이 35를 표준화하면 뭐예요? 시그마 분의 x 빼기 평균 35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럼 55를 표준화하면 시그마 분의 55 빼기 평균하면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확률변수 z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얘가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종모양의 그래프예요. 확률변수 x가. 맞죠? 제 표준화해도 마찬가지로 평균 0이니까. 근데 확률변수 z에 대한 확률 분포표의 확률의 값은 항상 어디서부터 0부터 z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면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1.5까지 또 멀리 생각하는 요 정도의 요거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뭐랑 같다? 0부터 0.5까지 확률 계산하는 거랑 같단 말이야. 대칭 종모양이니까. 맞죠? 맞지? 그러니까 자, 0부터 0.5까지 표에 적혀있죠. 0.5가 뭐라고 되어있어요? 0.1915라고 적혀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가 0.1915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이. 맞죠? 확률이 되겠죠? 이 넓이 확률이니까. 그러면 0부터 1.5까지 따로 가면 여기 또 적혀있죠. 1.5까지 0.433이라고. 맞지? 그래서 여기가 0.433이 넓이가 확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확률을 계산하라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라 이 말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595번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 y로 바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굳이 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문제가 뭐랬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0,10의 제곱을 따른다 했어요. 그래놓고 y의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y가 확률을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진 확률 변수 x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y가 2x-1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맞죠? 별거 아니죠. 그냥 y가 2x-1이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 1을 넘겨주고 1을 나눠주면 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x를 요거 보고 표준화 하는 거죠. 어떻게? x를 z로 표준화하면 45 표준화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분의 맞죠? x값 빼기 평균 50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다 얘들아?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근데 항상 말하지만 표에는 0부터 z까지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0부터 z까지는 표에 나와 있어요. 여기 0.5까지니까 표에 뭐라고 적혀 있죠? 0.1915라고 적혀 있죠. 맞지? 그러면 여기가 0.1915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 뒤쪽이잖아. 맞죠? 근데 아까 말했어. 대칭 종모양의 그래프 넓이가 1이면 반쪽이 0.5라고요. 맞지? 그럼 여기가 0.5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색칠된 부분은 0.5에서 어떻게 0.1915를 어떻게 빼야지 저기 부분의 넓이 확률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빼니까 얼마다? 0.3085 이렇게가 답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만 하고 있다? 전부 다 표준화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확률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x가 40 이상 a 이하일 확률이 0.84가 되려면 a가 얼마냐. 즉 표준화해서 0.84의 넓이를 가질 수 있는 a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맞죠? 자, 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갑시다. z는 자, 40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5분의 40 빼기 45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a는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5분의 a 빼기 평균 45 이걸 했더니 0.84가 나온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확률변수 z는 정규분포 곡선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니까 평균이 0이에요. 자,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를 했더니 더해서 얼마? 0.84가 나와야 돼. 맞지? 근데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적혀있겠죠. 1 찾으면 0.3413이 적혀있어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 0부터 어디까지? a-5분의 a-45까지 0부터 2까지 넓이는 0.84에서 저만큼은 어떻게? 뺀 거랑 같겠죠? 맞지? 빼면 여기가 얼마다? 7, 8, 9, 4 0.4987 나오겠네. 그쵸? 맞지? 그러면 표에서 0.4987 적혀있는 게 z가 3이라 적혀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표준화된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5분의 a-45라고 표준화된 이 값이 3이어야지 얘랑 더해서 0.84라는 걸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따라서 a-45가 15니까 a는 60이다 이런 식으로 답 찾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봅시다.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598 한번 볼게요. 598. 똑같은 문제긴 한데.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이번에 m이랑 시그마가 뭔지 안 알려줬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표를 보고 p에 m-k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k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했더니 0.82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애들 알 거예요. 확률변수 x의 그래프가 평균을 기점으로 대칭이니까 m 플러스 k 시그마랑 m 마이너스 k 시그마의 넓이는 어느 걸 말하는 거예요? 평균 m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같은 영역까지예요. 같은 높이까지. 맞죠? 그래서 사실상 뭐만 찾을 거예요? 0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오게? 0.4165가 나오게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니? 4165가 아니라 4115가 돼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표에 보면은 4115 적힌 거죠? Z1.35 맞지? 자, 봅시다. 자, 일단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Z를 가져와서 표준화하면, 자, 어떻게? 시그마분의, 요거 표준하는 거야. 이거 빼기 뭘 해야 돼? 평균 해야 되죠? 맞지? 이거 빼기 평균하면 이거 사라지고, K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어떻게? 똑같아요? 표준화하면 시그마분의, 이거 빼기 평균하니까 마이너스 K 시그마. 자, 그래서 Z가 어디서부터?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이게 0.823이 나와야 되니까 표준화했을 때 0.4115가 나오는 이 값이 Z가 얼마라고 돼 있다? 1.35라고 적혀 있죠? 맞지? 그러니까 표준화된 K가 얼마다? 1.35다라고 답 찾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인 거지. 간단하죠? 자, 봅시다. 지금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는 다 적어줬어요. m이 얼마인지 시그마가 얼마인지 그래갖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계산하라라고 지금 문제 보고 우리가 표준해서 시그마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글을 읽고 그 문자들을 파악을 해서 아까처럼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A 고등학교에 진단평가를 했더니 그 진단평가에 점수가 평균이 67점, 표준 편차가 4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진단평가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 67,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인 거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은 보충 수업을 하는데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보충 수업을 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한 명을 뽑아왔는데 그 점수가 65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인 거지. 자, 뭐라고? x가
65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 거. 그냥 똑같은 문제인 거다, 이거랑. 맞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앞에는 그냥 적어주던 거, 친절했던 게 약간 불친절한 거예요. 우리 보고 저 노란색을 적어라 이 말인 거니까. 앞에는 노란 거 적어줬다라고 하면. 됐죠? 그건 똑같죠? 자, 어떻게? x. 점수를 표준화하면 시그마분의 4분의 x 빼기 평균하면 마이너스 2니까 z가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니까 어떻게? 1부터 0.5까지 확률을 찾아라 이 말인 거죠. 1부터 0.5까지 확률이 얼마? 0.19라고 적혀있네 이번에는. 그럼 이쪽의 확률이 얼마야? 0.31이겠죠. 반쪽 0.5가 나와야 되니까. 즉 이 기록에 의하면 보충 수업을 할 학생들의 확률은 31%다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0.31이니까. 오케이. 자, 60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603번. 자, 어느 온도계 제작회사는 온도계 눈금을 검사하여 자, 자동 검사 장비 기준 온도랑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 자,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은 평균이 30이고, 평균이 27.5도이고, 표준편차가 5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무슨 말, 눈금을, 확률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 27.5,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온도계 중 하나를 택했을 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럼 불량품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량품이 뭐라고 했다? 검사 장비 기준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맞죠? 자, 기준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기준 온도가 30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럼 불량일 확률은 어떻게? 얘랑 5도 이상 차이가 나야 돼. 즉, 온도가, 확률 변수 x가 눈금의 온도가 어떻게? 25 이하면 불량이고, 맞지? 또는 어떻게? 눈금의 온도가 몇 도? 35도 이상이어도 불량이다 이 말인 거지. 이거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간단하죠? 자, 그럼 표준화하면 끝이지. 자, x를 z로 표준화하면 자 5분의 시그마분의 이것 빼기 평균하면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요, 맞지? 자, 이거 표준화하면은 5분의 35 빼기 20.7.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 이하의 확률. 맞죠? 자, 이거는 1.5죠, 맞지? 1.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1에서 이거 두 부분을 빼면 되겠다, 맞지? 자, 여기가 얼마? 표에서 0.15까지가 0.43이라고 돼 있고요. 1.5까지가. 그 다음에 0부터 0.5까지가 뭐라고 돼 있다? 0.19. 그럼 정상 범주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0.19랑 0.43을 더했으니까 0.62가 정상 범주고, 불량일 확률은 그러면 38%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0.38. 되겠니? 상이라고 나오는 문제가 결국 똑같은 집밖에 안 해요. 그냥 표준화밖에 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어렵게 낸다라고 낸 게 저거를 뭐 차이가 뭐가 나니 어떻게 해야지 불량품이 되는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이런 거 말고는 문제를 어렵게 낼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단어 자체의 특징이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만큼 푸는 건 쉬운 죽먹기다 이 말인 거야. 표준화밖에 안 하니까. 자, 604번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자격증에 1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점수가 평균이 55점, 표준표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정규 분포 평균 55, 표준편차 안 나와 있어요.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들 중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680명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들이 680명이래요. 1000명 중에. 그러면 확률로 치면요. 50점 이상
60점 이하의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68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1000명 응시를 해서 680명이 저 점수 차이 있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표준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시그마가 안 나왔으면 구해야 돼요. 시그마 분의, 자, x값 빼기 평균하면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분의, 맞죠? 자, x값 빼기, 요거 하면은 5예요, 그치? 되겠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z는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5가 여기 있으면은 반대편 같은 높이에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5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넓이가 같을 테니까 이거 0.68 나오려면 하나가 0.34가 나와야 되겠죠. 됐지? 그럼 0.34가 나오는 표준화의 값이 여기 적혀 있잖아. 뭐라고? 어디서부터? Z가 0부터 1까지라고 적혀 있죠. 그럼 표준화한 시그마 분의 5가 뭐가 나와야 되겠다? 1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다? 5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시그마 구하는 게 아니라 1000명 중 점수가 65점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 즉, 다시 한번 계산해라네요. 확률 변수 x 점수가 65점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됐어요. 그럼 또 뭐 한다?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z는 시그마 분의 시그마 구했죠 이번에? 5분의 이거 빼기 평균 55 하면은 10. 그래서 z가 뭐 이상일 확률 2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 그래봐도 할 수 있을 텐데 맞죠? 자, 2 이상인 확률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표현이 0부터 2까지 나와 있죠. 얼마라고? 0.4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이쪽에는 얼마? 0.02 되겠습니다. 맞죠? 비율로 치면 2%가 되겠네요. 그렇지? 자, 605번 따로 설명할 것도 없으면 똑같은 문제라서. 자, 고등학교 1400명.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1400명의 몸무게의 평균. 자,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평균이 65, n에 65, 표준 편차가 7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면 x는 65,7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표를 이용해서 몸무게가 54.2 확률 변수 x 몸무게가 있으니까 x가 뭐 54.5 이상 68.5 이내가 몇 명이냐 물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률 구해가지고 1400명 중에서 그 비율을 곱하면 되잖아. 맞죠? 확률이 곧 비율이니까. 맞죠? 자, 그럼 표준화하면 x를 표준화하면 z로 자, 68.5 표준화하면 뭐야? 시그마 분의 7분의 68.5 빼기 평균하면 3.5고요. 자, 54.5도 표준하면 7분의 54.5 빼기 65 하면은 마이너스 10.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z가 뭐 이렇게 하면은 0.5고요. 약분하면 맞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1.5겠네요. 맞죠? 이거 확률 구해가지고 1400명 중에서 그만큼의 비율을 찾으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럼 바로 가볼까 얘들아? 자,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가 적혀있죠. 0.43 그리고 z가 0.5까지는 0.19라고 적혀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다? 0.62 즉 몸무게가 저기 사이에 있어요. 54.5 이상 68.5 이하의 확률이 0.62야. 62%란 말이야. 비율로 치면 100분의 62 맞죠? 그래서 그게 몇 명이냐 물었으니까 1400명 중에서 0.6이면 몇 명이냐 이거 계산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문제야. 그냥 말만 자꾸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 문제도 바로 갑시다. 606번. 자, 이번에는 어떤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자,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했는데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업무 능력 지표. 자, 무슨 업무 능력 지표라는 걸 쓰네요. 그게 대문자 m이라고 쓰는데 그거를 5 시그마분의 x-80으로 하자입니다. 그냥 문제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랬더니 m이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0.3이 나왔대요.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사원들의 점수는요,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맞지? 자, 그리고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지급받는 학생 수가, 사원 수가
몇 명이냐 이랬어요. 자, 점수가 x인데 x가 80점 이상일 때가 성과금을 지급받는데요. 그러면 x가 뭐일 확률, 80 이상일 확률을 구해서 400명 중에서 그만큼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찾아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는 하나도 안 나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뭐 별거 아니에요. 또 뭐 하는 거야? 그냥 z가 시그마분의 x의 값 빼기 평균 이거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말인 거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해놨어요. 뭐라고? x-80 5 시그마분의 x-80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0.3이래. 그러면은 맞죠? 그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5 시그마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라. 자, 그러면 80 마이너스 m 80 마이너스 m. 자, 그럼 봐봐. 문제에서 왜 80 마이너스 m이 안 나오지? 아, 문제 잘못 적었구나. 여기 m이 나와야지 그래. 여기 m이네요. 문제 내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럼 80 마이너스 m이 얼마인데요? 80 마이너스 m이 1.5 시그마잖아, 맞지? 그럼 시그마분의 1.5 시그마니까 뭐 z가 1.5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 맞죠? 맞지? 자, 그러면 0부터 1.5까지가 얼마라고 되어있죠? 1.5까지가 표에 0.43 맞죠? 자, 우리가 구할 확률은 얼마? 0.07입니다. 0.43 빼고 나면 맞지? 7%가 성과급을 받아요. 몇 명 중에서? 400명 중에서. 그럼 몇 명이겠다? 400명 중에 7% 100분의 7이다. 28명이 성과급을 받는 사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지루합니다. 똑같은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맞지? 표준화 말고는 하는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또 똑같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약간은 조금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자. 자,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 입학 시험에 900명을 뽑아요. 근데 6,000명 응시를 해서 조금 경쟁률 세네요. 맞지? 됐죠? 자, 그랬을 때 응시자들의 시험 치는 응시자들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면 점수가 자, 평균이 310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합니다. 점수가 확률 변수를 점수로 x로 뒀습니다. 되겠죠? 자, 문제가 그랬을 때 최저 합격 점수가 몇 점인지를 물었어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합격할 확률이 얼만데요? 합격할 확률. 합격할 확률이 1000분의 900.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60분의 다 나누면은 얼마고? 20분의 3이니까 0.15 15%가 합격할 확률이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최저 점수를 구해야 되니까 최저 점수를 미지수로 잡을게요.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둡시다. 그 말은 이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응시자의 시험 점수 X, 확률 변수 X가 K점 최저 점수 이상의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합격할 확률이 0.15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최저 점수보다 높아야지 합격을 할 테니까 최저 점수 이상의 확률이 0.15가 돼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라 이 말인 거죠. 약간 머리를 좀 굴려놓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봐야 하는 짓은 또 뭐다? 그래봐야 또 하는 짓은 표준화하는 것밖에 없죠. 시그마 분의 점수 빼기 평균을 했더니 0.15가 나옵니다. 맞지? 됐죠? 자, 그러면 0.15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자, 여기서부터 자, 요만큼 한 이 정도 0.15 나오려면은 표준화했을 때 어디까지? 0.35가 나오는 값까지 표준화를 해야 되겠네. 맞죠? 그럼 0.35가 나오는 표준화의 값이 표에서 뭐라고 돼 있다? 1.04라고 돼 있죠. Z가 맞지? 그래서 50분의 K-310을 했더니 그게 얼마다? 1.04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K-312. 자, 50 곱하면 얼마고? 50입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 점수는 362점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지. 이거 이해되겠죠? 최저 점수를 특정한 미진수로 잡고 그거 이상일 확률이 합격할 확률이다라고 식을 세워보라 이 말이지. 자, 그럼 6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지능 검사 결과가 또 평균이 100,25 분산이 25네. 100,5의 제곱인 정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는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지능이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지능, 최저 지능 지수. 그러면 지능 지수를 X라고 하면 최저 지능 지수를 K라고 했을 때, X가 K 이상일 확률이 얼마? 10%가 되려면 0.1 나오게 해라.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식 세운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611번에서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애들이. 자, 611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2학년 일반의 학생 25명이 있는데 25명의 100m 기록이 100m 달리기 기록이 자, 기록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평균 14,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요새 고인데 이렇게 빨라? 달리기 100m 평균 14초가 나와. 자, 그랬을 때 25명 중 100m 달리기 기록이 좋은 학생 차례대로 3명을 뽑아 계주로 반대표로 나간대요. 자, 그러면 반대표로 세 번째 뽑힌 학생의 기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를까?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 달리기 기록력. 그러면 달리기 기록은 낮을수록 기록이 좋은 거란 말이야. 맞죠?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25명 중에서 3명이니까 자, 25명 중에 상위 3명이면은 100분의 10이니까 얼마? 0.12. 즉 상위 12%만큼의 기록이란 말은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표준화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점수가 낮은 쪽부터 어떻게? 요렇게 0.12가 들어가게 적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제일 큰 쪽이 0.12가 아니라 맞죠? 기록이 X인데 기록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맞지? 맞죠?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우리가 구하다 보면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된다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로 뽑힌 학생의 기록을 뭐 K 초라고 합시다. 이해되겠어요? 됐지? 그러면 기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달리기 기록이 세 번째로 뽑힌 애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2가 나와야 돼요.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겠죠? 기록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표준화하면, X를 표준화하면, K에 대해서 시그마가 0.5 분의 K를 표준화하면 K 빼기 평균 14를 해서 자, 0.12가 나오는 값이 뭐라고 적혀있어 문제에? 0.38이죠. 아이고, 뭐야. 세 번째 했더니,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0.38이 나와야 되겠죠, 맞지? 0.38 나오는 지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1점이라고 돼 있지. 그럼 표준화한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뭐가 나와야 되겠다?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자, 0.38이 되는 지점까지가 문제 뭐라고 돼 있다? Z가 1점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어디까지? 1.2까지가 0.38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우리가 찾는 기록이 작은 쪽부터 12%가 3명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게? 마이너스 1.12가 나오게 표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됐죠? 즉 0.5분의 K-14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K는 자 14 빼기 자 2 곱하기 0.5 하면 0.6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3.4초가
세 번째로 빠른 학생의 기록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기록에 대해서는 부호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거 꼭 염두를 해야 되겠죠. 자, 613번. 자, 전체 학생 수가 같은 A, B반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자, 키를 조사했어요. 자, 그럼 A반의 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165.9,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요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B반의 키를 확률 변수 뭐 Y라고 할게요.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B반의 키 Y는 정규 분포가 뭐를 따르고 있다? 169.8,5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전체 학생 수가 같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자,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문제가 뭐라고요? B반에서 A 이상이네. 자, 그럼 B반에서 키가 Y가 A 이상인 애들의 확률, 여기는 비율이죠. 이게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 자, 그러면 A반에서 키가 X죠. 180 이상일 확률에 어떻게 2배라고 한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여기다 뭐를 2를 곱해서 이게 같아지는 A를 찾아내라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확률이 2배여야지 학생 수도 2배가 되겠네요. 그쵸? 자, 문제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됐죠? 자, 표준화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자 X를 Z로 표준화하면 시그마가 여기는 10이고요. 10분의 165.9 빼기 180 하면은 마이너스 14.1 나오네. 오케이. 자, 그리고 Y를 표준화하면 Y는 요거 보고 표준화합니다. 맞죠? 시그마 5분의 A는 5죠? 5분의 A 빼기 169.8 요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41 이상일 확률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인지부터 찾아야겠네. 그쵸? 그렇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Z가 1.41까지가 뭐라고 돼 있다? 1.41까지가 뭐라고 돼 있다? 0.41이라고 돼 있죠. 맞지? 그쵸? 자, 여기가 얼마라고? 0.42예요. 그쵸? 되겠니? 자,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4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끝까지잖아. 맞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가 0.42니까 0.42 더하기 반에서 0. 얼마가 돼야 돼? 요거잖아. 요거 이상 다잖아. 이거 다. 맞죠? 마이너스 1.4 이상. 맞지? 얼마야 돼야 돼? 여기 반쪽 0.5니까 0.92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180 이상이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 아무도 말 안 해. 마이너스 아니죠? 180 빼기가 14.1이네. 맞지? 쏘리. 자, 그러면은 0.92가 말이 안 되죠. 자,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1.41까지가 얼마라고? 0.42니까 여기 이상의 확률은 0.08이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럼 0.08의 2배니까 얘가 얼마가 되게? 0.16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저거 표준화한 값이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5분의 A-169.8이 될 텐데 이게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6이 되려면 여기서 0에서부터 2까지 표준화된 값이 얼마가 나오고 0.34가 되게 되는 값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 맞죠? 되겠지? 근데 0.34가 표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Z가 1일 때가 0.34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럼 표준화한 이 값이 1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 얘가 1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는 5 더하기 169.8에서 174.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유형 14번이에요. 자, 6원인의 반 학생의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설명할게.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네. 자, 봅시다. 자,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가 반 평균 점수만 보면요. 국어가 70점, 수학이 72점, 평균이 74점이야. 그럼 점수만 보면 뭐를 제일 잘 친 거예요? 점수만 보면 영어를 제일 잘 친 거네. 점수가 제일 높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점수만 보면 안 되잖아. 왜?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맞죠? 맞지?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개 쉬웠어. 그리고 수학은 개 어려웠어. 근데 점수가 이렇게 났어.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더 잘 친 건데? 수학이 더 잘 친 거잖아.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돼. 그러면 그걸 감안하는 기준이 뭐다? 산포도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요. 산포도가 뭐예요? 분산과 표준편차의 산포도라는데, 산포도는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자,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어디에 각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더 고르다라는 거예요. 1번과 2번 이렇게 돼 있으면 더 고른 쪽은 1번과 2번 중에 어디다? 1번이 더 고르다라고 해야 돼요. 맞지? 평균에 많이 적혀있어요. 즉 가운데 이렇게 평균에 많이 자료가 몰려있고 끝에 조금 있고 이런 게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흩어진 것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고르다라는 개념 이해를 잘해야 돼. 고르다라고 하니까 넓게 펴진 게 고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더 고른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고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 편차가 작다. 맞죠? 편차가 작다라는 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작다라는 겁니다. 다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뭐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이거는 뭐 사실은 그 고르다 안 고르다의 문제는 아닌데, 자, 반 표준 편차를 보면은 여기가 15점, 여기가 18점, 여기가 16점인데, 자, 유건이가 가져온 점수가 자, 85점, 92점, 88점. 자, 그럼 유건이는, 자, 유건이 반 말고 유건이만 봤을 때 점수가 어디가? 수학이 제일 잘 쳤죠, 유건이만 보면. 맞지? 근데 과연 92점이 잘 친 건가? 그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동일한 기준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되겠나? 국어는 70,15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수학은 76,18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영어는 74,16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라야 맞죠? 그러면 유건이가 받은 국어, 수학, 영어 점수에 정규분포를 표준화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점수를 봤을 때 시험을 잘 친 경우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수록 시험을 잘 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상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국어 점수부터 표준해 봅시다. 유건이가 받은 국어 점수를 85로 표준하면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분의 85 빼기 평균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받은 국어 점수를 표준화하니까 국어는 1로 표준화가 되었어요. 그치? 자, 수학은 표준하면 어떻게 돼요? 18분의 92 빼기 72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18분의 20이니까 9분의 10으로 표준화가 될 거고. 맞지? 자, 영어는요 16분의 88 빼기 74 하면은 14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8분의 7로 표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표준화된 위치를 보면 국어가 어디 있다? 1에 있어요. 1에 국어가. 그리고 수학은요 9분의 10이니까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죠. 수학의 위치가. 맞죠? 그 다음에 영어는요. 영어는 8분의 7이니까 이보다 더 작게. 여기 영어가 위치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점수 제일 잘 받은 게 어디다? 수학, 그 다음이 국어, 그 다음이 영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겠죠? 표준화해서. 그래서 615랑 616번도 똑같은 문제죠. 616번은 얘랑 똑같은데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짜리? 세 개짜리래요. 맞죠? 아, 이것도 세 개짜리였네,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항분포랑 정비분포는 내일 마무리 지읍시다.